안녕하십니까. 사회복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법제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은 모두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한 7문제에서 많게 10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된 제9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것은 8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10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론입니다. 각각의 개별 법령이 중요하다 그 말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 대상자별로 나와 있는 법률들, 분야별로 나와 있는 법률들까지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법을 많이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충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정된 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가 되게 1월경이잖아요. 따라서 그때 현행법률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후에 시행되는 것은 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해당되는 현행법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과 시험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들은 제가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법률들은 이 책이 수험서가 나오고 나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충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그러면 23문제 정도,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죠. 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들을 조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다 공부한다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시험에 잘 출제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수업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총론입니다. 총론에서 제1강 강의. 총론이 한 4강 정도 편성될 것 같아요. 총론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죠.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보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한 제반 법규를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정리되고 있죠. 법이란 게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법이라는 게 있죠. 이 사회복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를 사회보장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보장이라 하면 지금부터 읽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3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사회보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위험이라 합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보조나 사회복지 서비스나 관련 복지제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사회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판서를 통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뒤에 할 거 있죠. 개별 법령에서 나오는 것들이 총론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스킵을 해드리고 뒤에 개별 법령 할 때 제가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으로서의 법입니다. 법은 사회규범입니다. 아시죠? 법은 강제규범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법은 문화를 규정하는 거죠. 문화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또는 한국 문화에 맞게 만들어지는 법률이 한국 사회의 규범이 됩니다. 미국 사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화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법은 당위 규범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은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창기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외적 형식을 갖춘의 밑줄이요.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다 이 말이죠.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사회복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전이라는 통합법전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끊어요. 형식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를 본다. 법규범의 내용, 동그라미, 목적, 동그라미, 기능, 동그라미, 거기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성이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존재